자,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그다음에 그 부인들 뭐 이렇게 쭉 만나고 또 이제 그 주요 인물에 대한 인물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 이분 뭐 그 이것은 이제 뭐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 드셔도 좋지만 한번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자, 그러면 그런 데까지 관여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을 이제 그런 데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내를 갖고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뭐 또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뭐 이념이나 또는 진영 뭐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얘기는 했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상 봐준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이제 처음 만났고 이분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관상을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악어 관상인데 아주 공포의 악어 관상이다. 그래서 생긴 모습도 뭐 악어고 이마도 뭐 닮았고 뭐 걸음걸이도 닮았고 재밌는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관상인데 고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받고 두들겨 맞는다. 말하자면 지금도 이제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이분의 어떤 그런 해석에 따르면 뭐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는 문제겠죠. 자, 이 부분 한번 그 음성 파일 들어볼까요? 잘 나가는 거지. 악어는 이마가 없다. 뒤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악어답게 생겼는데 악어처럼 생겼는데 악어상인데 이마도 악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악어다운 행동도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는다. 악어가 이렇게 걷거든 이렇게. 당신은 걷는 것도 악어다. 근데 이마까지 악어다. 당신 크게 성공한. 그러니까 관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당신은 기가 막히게 좋다. 왜? 동물 관상으로 분석하면 당신은 좋은 관상이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다 좋다고 그만 들었던 거지. 근데 동물 관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대단하게 높이 공포의 관상이고 권력을 하늘을 찌르는 권력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쥔다. 대신 귀함이 없다. 관상에. 그건 뭔 얘기입니까? 권력은 엄청난 세요. 대통령하고 맞짱 떠도 당신이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정도 무서운 권력이 있어. 악어기 때문에. 근데 귀한 게 없어. 그러면 천대받아. 두드려 맞아. 자,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장 때만 한 최소한 두 번 정도 만났고요. 그 이후에 총장 시절에 또 만났느냐 하는 부분에는 답을 제대로 안 하시고 말을 흐려가지고 그 부분은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되게 이제 그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 윤 대통령을 사실은 만나기 전에 먼저 사실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2017년에 처음에요. 그때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그 관상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좋은 관상이라고. 그래서 이 악어 관상, 악어라는 건 이제 그 습지의 모든 어떤 그런 뭐 부패한 어떤 그런 뭐 이런 걸 다 삼키고 정화하는 뭐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권력이 엄청 센데 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함이. 이제 뒤에 김건희 씨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귀함이 없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그 결합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보완이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 관저 선정에 관여를 했다면 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와는 2007년이 아니고요. 2017년인데 PPT에 지금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부인 김혜경 씨하고 같이 만났고, 자 이분이 근데 이제 저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동안에 특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걸 거의 공개적으로 뭐 칼럼에도 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이런 데서 자기를 이제 되게 좀 싫어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본인은 사실은 보수 진보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정치인들을 만나왔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뭐 치우치는 게 없다. 자기는 오로지 그 사람의 관상만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뜻밖에도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관상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씨앗이 되는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관상을 타고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밀렸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패했는데 그 타고난 대통령 관상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약점 여기 뭐 자만심이라든가 어떤 도끼 뭐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하면 다음 대선 때 여전히 유력한 어떤 그 후보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은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쾡이상이라고 하는데 살쾡이의 어떤 그 특징 그래서 영민하고 전투력과 임기응변이 강하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대표한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냐면, 당신은 노 전 대통령하고 아주 흡사하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은 말은 사납게도 도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도끼는 뿜지 않았대요. 근데 이 대표 당신은 도끼가 너무 많다. 독이 너무 많다. 그걸 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에 본인이 거기가 그 독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분 말로는 뭐 이 대표도 나름 자기의 어떤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고집이 세서 안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부인 김혜경 씨가 더 이렇게 자기 말을 많이 좀 이렇게 존중을 해줬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육성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에 예를 들면 또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같이 붙는 상대가 그런 대통령 될 관상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이재명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재명은 대통령 될 씨앗이 대통령이 될 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전제가 딱 들어가야 돼요. 오해하니까. 그 중에 되는데 그 범주 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그 씨앗을 갖고 있는 관상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그래서 제가 좋게 봤어요. 아니, 관상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 노무현은 대통령이겠다. 당신하고 관상이 아주 비슷한데. 당신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하고 노무현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냐.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은 싸납게 하지만 독이 없다. 살쾡이상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도 살쾡이에요. 또 똑같은 관상이라니까. 싸납고 살쾡이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영민해. 영민하다. 영민하고 뭐 전투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1대1로 붙으면 잘 안 져요.
아무리 센 사람 붙어도 지지율이 낮아도 스타킹이가 확 후려칩니다. 그런 굉장히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자, 이분 논리로라면 자, 대통령이 될 관상 이건 타고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패한 이유는 윤석열의 그 어떤 기가 더 셌다는 거죠. 윤석열 역시 그 대통령 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에는 역시 또 그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음 대선 때 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는데 저쪽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 관상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관상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이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뭐 안 바뀌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도 했는데 그럼 얼굴을 성형하면 관상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성형을 해도 관상은 안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부분의 그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고 다만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내 성격의 장단점이 뭐고 내가 어떤 기질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나면 뭔가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여지는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선 후보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고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아주 좋은 관상이다. 그것도 대통령 관상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하고 또 피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하는데, 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소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디 다른 칼럼 같은 데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자기 판단이 부족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행동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것이 어떤 소신이나 판단력, 결정력이 부족한 예로 들은 것이 조국 윤석열 추미애 이런 분들 간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할 때 그게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뭔가 어떤 대통령으로서 개입할 부분이 있고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때 김정숙 여사는 따로 만나서 관상을 봐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뭐 어디 다른 데서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김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되겠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부인 관상이다, 영부인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권 후보 부부를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 부부를 다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문재인 부부들?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 김정숙 여사와 만났었죠. 아, 그분 따로요? 예. 되기 전에 아니면 되기 되기 후에? 전에 아, 제가 관상 봐줬죠. 그때 영부인상이었나요, 그러면? 얘기했죠 그때 만났어. 영부인 된다고.